어저께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한 건요. 무제한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걸 또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내에 24시간 이내에 그 필리버스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식의 필리버스터도 아니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랍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났습니까? 필리버스터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력하게 국민의힘은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이 있었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했습니까? 저라면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으면 저는 자리에 남아서 반대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78명이 투표해가지고요. 175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역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형사소송법이 개악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178명이 투표했는데 175명이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90% 거의 뭐 한 99% 정도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한 97%, 98%가 찬성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그 숫자를 남겨놓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끝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그래봤자 반대표가 두 명이 반대했다라고 했으니까 국민의힘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10명 정도는 반대했다. 내가 반대했다라고 한 걸 이름에 올려놔야지 왜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반대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 찬성한 175명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저는요. 몇 명 없을 거라고 솔직히 말해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고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왜 안 읽어봤습니까? 짜증나가지고 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개정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일부터는 그 지금 남아있는 형해화된 검찰청조차도 문을 내리고 그 공소청은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은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검찰청을 누가 쓸지도 모르겠어요. 공소청이 쓸지 중수청이 쓸지 같이 쓸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하여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요. 형소법 개정안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그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갤럽 조사가 나왔었는데 갤럽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보안 수사권이라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61%고요. 보안 수사권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한 여론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유지가 46%. 그러면 60일에서 46이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럴 수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나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61%는 유지를 원하는데 20대는 얼마를 원할까요? 20대는요 66%고요. 30대는 얼마를 원할까요? 30대에서는요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 4050들보다도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 서민들 예컨대 뭐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피해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다? 2030이 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4050이 힘이 있습니까? 2030이 힘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어디 나가면 변호사 랍시고 대접받아요. 제가 50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60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보안 수사권 폐지돼도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인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제가 뭐 검사들만 알겠습니까? 제가 경찰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알고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하다못해 정혁진 변호사 사기 피해 당했다 방송 나가면은 그러면은 경찰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30들이 그런 힘이 있냐고요. 사회초년생들인데.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아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대. 그래가지고 정청래를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정청래가 안 나와요. 이 글이.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가 보니까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제목은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내용이 아주 장황하고 길던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매년 5월 달에 봉하마을을 가는 것 같아요. 매년 봉화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쭉 회상을 하더라고요. 2025년 4월 4일에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윤석열이 탄핵될 때 나는 뭐였다?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러면서 2025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 되자마자 9월 26일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검찰청 대신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늘이면 어제 7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개정안을 갖다가 이제 봉하마을 내려가가지고 그 법전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개정된 법전 들고 가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 딱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 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의 바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학생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주한미 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했는데 그 주한미 대사 관저 담 타고 넘어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싸제폭탄 던지고 그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포에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이 잘 됐는데 그때 뭐가 됐었느냐?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한테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을 거예요. DJ도 대통령 아닐 거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아닐 거예요. 오로지 정청래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노사모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노사모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학생 운동을 뭐 열심히 과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임드 운동권은 아니었잖아요. 네임드 운동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김민석, 뭐 누구,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 전대협 의장하고 뭐 서울대 총학생 회장하고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586들에게 있어서는 네임드 운동권인데 정청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전통적인 586 네임드 운동권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결국은 김민석 후보는 그러다가 결국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가서 586 운동권한테 실질적으로 파문까지 당했다가 부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임드 운동권은 아니지만 586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당대표의 연임에 도전하는 게 또 정청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좋아했고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됐습니까? 당대표까지 됐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을 딱 읽으면서 그 글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행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말이 61%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여론조사에 따를 때 몇 퍼센트냐면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61%는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23%, 존치를 주장한 사람이 61%, 거의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굳이 폐지했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하게 폐지한 이유는 그거는 그거 아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법을 개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세상을 뜬 게 왜 저렇게 세상을 떴느냐? 검사 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음으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사람이 그게 검사들이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때 검수완박을 시도하다가 하다가 그냥 정권 넘겨주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잖아요,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정청래 같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검사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놈이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빡 쳐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놈이 그지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스스로 무너지는 바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검사들이 싹을 갖다가 그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야 된다. 그게 보안 수사권이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려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됐다고 저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겁니까? 새로운 게 아예 폭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진정한 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청래를 포함해가지고 그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까지 뿌리째 뽑아내는 게,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나한테 유리하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정청래도 생각하고 김민석도 생각하고 송영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뿌리째 뽑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요 정치적으로 본인한테는 이게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정성호도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번 달이네요. 이제 한 2주쯤 있으면은 당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막 이걸 갖다 했으면은 아마 보안 수사권 남겨놓자고 했을 건데,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개딸들이잖아요. 그 개딸들 중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김민석이고, 어쨌든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검수완박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포함이 된 거다. 저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지. 제가 흥분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나랑 상관도 없을 것도 같고, 오히려 저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유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제가 그래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제가 검사 출신이었으면 손해가 났겠지.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관련해가지고 형사사건 많이 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뚝 끊기면 저는 손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변호사 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두루두루 아는 사람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요, 저 찾아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의 클라이언트는 피의자만이 클라이언트였는데, 이제는 그 변호사들의 클라이언트가 피의자보다도 피해자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럼 변호사는 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제가 모자라서 그래.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요, 저한테 막 벼락같이 화를 낼 거예요. 저 새끼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내가 너 이렇게 이걸 갖다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해줬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까? 굳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청래가 노무현 대통령 앞에 전상서를 올렸어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의 이거 바칩니다. 검사들을 도륙 내가지고 산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고기 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사상에 검사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상에 제가 이거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을 누가 죽였다? 검사들이 노무현 죽였는데 드디어 그 검찰 조직 자체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를 갖다가 한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전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니까.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고의 바칩니다. 이게 정청래의 표현이에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웃기느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뭐 기권을 왜 합니까? 반대하면 반대하고 찬성하면 찬성하지. 그런데 용기 있게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그 두 명. 저는요,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왜 기권을 갖다가 하냐고요. 왜 우르르 나가냐고요. 우르르 나가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흥분하지 말아야지. 반대하는 의원이 딱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은 그 찾아보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래요. 이주영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이주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잘했다 그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가 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님의 유일한 사위가 누굽니까? 유일한 사위가 곽상원 변호사잖아요. 그 곽상원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 국회의원 곽상원이 어떻게 했느냐? 정청래는 대통령님의 영전에 그 개정안을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족인 곽상원 의원은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대를 갖다가 했느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대. 곽상원 눈에는요. 국민들의 고통이 눈에 보인대. 근데 그게 언제 그 고통이 있을 것이냐. 1년 뒤에 있을 것이냐. 10년 뒤에 있을 것이냐. 아니래요. 곧 다가올. 곧이래요. 곧. 언제부터냐. 당장 10월부터 국민들의 고통이 다가올 것 같다는 거야. 곽상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곧 다가올 국민들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소영 의원처럼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장동혁이나 무소속 한동훈처럼 쓱 나가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제일 쉬운 선택은 찬성 이렇게 하면 정청래 대표님이 우리 장인어른의 영전에 고의 바친다라고 했는데 나도 거기에 그냥 슬그머니 숟가락만 딱 얹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곽상원은요 내후년에 재선 의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후년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천 받겠지 종로에서.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럼 공천 받으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곽상원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셔도 박지원 의원보다는 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회의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9% 확신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리 정청래가 이 형소법 개정안을 영전 앞에 고의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거부했을 거예요. 저는 노무현은 곽상원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장인어른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노무현 대통령 약간 뭐 반골 기질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불행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노무현이 이딴 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을 리가 없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거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곽상원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결혼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에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어쨌든 그랬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장인으로 모시고 산 게 한 7, 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곽 의원이 그 미국 유학 간 게 한 2년 정도 유학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어쨌든 뭐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이게 배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랬던 곽상원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정청래가 노무현을 팔아도 곽상원 눈에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눈에 이렇게 어른어른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봤겠죠. 저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장인어른 그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그 투표를 해야 됩니다. 찬성을 누를 거냐, 반대를 누를 거냐, 기권은 누를 거냐,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뛰쳐나갈 거냐, 선택은 넷 중에 하나인데 사지선당 고르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많았어요. 주관식 시험 문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딱 있어. 뭐 수학 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못 풀어. 풀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같으면 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요게 맞춰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못 맞추면 저 요번에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 1번이 맞겠습니까? 2번이 맞겠습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귀에다가 답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2번을 딱 찍었는데 맞으면 아멘이고 맞으면 야호고 조국식으로 하면 야호고 틀리면은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잘못이지. 뭐 귀신이 얘기해 준 건가? 뭐 그건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곽상원은요, 마음속으로 장인어른한테 여쭈어 봤을 거예요. 장인어른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인데 제가 봤을 때 변호사로서 실무 경력에 의했을 때 나도 검사가 싫습니다. 검사가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영적으로 막 그러시다라고 하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상원아, 반대하거라. 그래가지고 반대한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대요. 다른 선택을 도저히 할 수 없었대요. 이유는 왜? 다가올 국민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명색이 대통령 사위로서 옛날 조선시대, 민주당은 조선시대 좋아하잖아요. 내가 옛날로 치면 부마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는가? 곧 국민들의 고통이 일어나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가지고 곽상원은 정청래와 정반대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자연입니다. 구자연이 누굽니까? 대검 차장이에요. 구자연이 청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었어요. 그 구자연하고 한동훈하고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은 4학년 때 시험 붙어가지고 더 잘 나갔고 구자연은 한동훈보다 2년 늦게 시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때 시험 붙은 건데 그러니까 같은 92학번이지만 최고 선두주자는 한동훈이고 구자연은 2년 뒤에 막 쫓아가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구자연도 성적이 좋으니까 초임이 남부지검이더라고요. 초임이 남부지검이면 성적이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판사도 할 수 있었고 뭐 김현장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구자연은 왜 검찰 갔을까요? 검사하고 싶어가지고 범죄자들 때려잡고 싶어가지고 검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검찰이 검찰청을 문 닫고 아예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이제 박탈되는 거예요. 구자연 차장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고 한 단어가 있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검찰총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찰청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없애면 이거는 위헌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공소청 만들어지면 공소청의 넘버원을 공소청장이라고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대 공소청의 검찰총장 말도 안 되지. 공소청에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초대 공소청의 검찰총장을 구자연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자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있는 데는 검찰청이고 그 검찰에 실질적으로 넘버원이 총장이 없으니까 대검 차장인 구자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나 저제나 어쨌든 내가 검찰총장이라고 타이틀 한 번은 받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나?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차피 뭐 이런 이야기 하든 저런 이야기 하든 검찰총장을 구자연을 시킬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자연 차장이 구자연 대행이
그 사표를 갖다 제출했대요. 제가 어제 그 TV조선에 그 시사 팩트 오늘 나가고 있었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잠깐만 앵커가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나 봤더니 그 갑자기 검찰청 앞에 그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쭉 서 있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 구자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려할 게 많다는 거죠. 첫 번째,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검사가 기록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만. 검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다가 피해자도 불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피의자도 불러다가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기록만 보면은 이게 검사가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보안 수사 요구하면 요구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아이고 그러느니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이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봉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시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나 구자연은 안타깝고 막막하대요. 눈앞이 캄캄하대요. 막막하대요. 그러면서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대검차장 아니야. 나 이제부터는 민간인으로 될 거야. 이런 건가? 근데 구자연의 저런 이야기는요. 제가 봤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1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검찰총장이면요, 진짜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국회도 다니고 언론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자연은요, 뭐 했냐면요, 휴가 갔다 왔어요. 언제 휴가 갔다 왔습니까? 7월에 휴가 갔다 왔는데 저처럼 7월 초에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구자연은 언제 휴가를 갔냐면 7월 27일부터. 야, 7월 27일이면 그러면 무슨 요일입니까? 3박 4일 정도 갔다 왔대요. 27, 28, 29, 30 땡 하고 난 다음에 31일 날 개정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는 잘 됐네. 어차피 내가 그러면은 있으나마나 한 그 검찰청에 내가 대검 차장이랍시고 남아 있어 봤자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누구야 정성호 말대로 나도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줄 알고 내가 휴가 갔다 왔지롱 그러면서 그 개정안 되니까 이제는 나는 사표 내고 난 8월 1일부터 또 휴가 가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휴가를 가냐고요. 지금 일선 청의 부장검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구자연 같은 사람보다 정성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성호 말은 뭡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면 가정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정성호도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성호가 그 경력이 많습니까? 곽상원이 경력이 많습니까?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이요. 곽상원 변호사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기. 그 다음에 곽상원 변호사는 저보다도 후배니까 한 32기쯤 되나? 거의 정성호가 곽상원보다 법조인 경력이 2배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곽상원은 곧 눈앞에 닥친데 뭐가?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물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는 부작용이 나온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이미 부작용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정성호 아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살해집 펴냈잖아요. 보안수사 성공 살해집 해가지고 작년 말에 77건 고르고 골라도 77건이야. 자르고 잘라도 77건이야. 올 6월 달에 지지난달에 이제 8월 1일 됐으니까 지지난달에 또 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 보안수사 우수살해집.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거지 곽상원보다.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나온다면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이거 바꾸는데 무슨 선의가 있었겠습니까? 복수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수심하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욕을 해야지 내가 당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당대표가 되시는데 눈치 없이 곽상원처럼 반대했다가 찍히면 나는 국물도 없을 수 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다 그렇게 줄 쓴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나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냥 탱탱 놀고 있다가 그냥 불이 나게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게 결국은 전당대회 앞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보안수사권 없어지니까 막 국민들 원성이 막 올라가. 아 그럼 보안수사권 다시 뭐 넣지 뭐. 그때 가서 넣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